지금 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실물 은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억 원이 있다면 금 100글 살 수도 있고 은 1큐브를 여러 개 살 수도 있습니다. 1년 뒤 이 두 선택의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더 크게 갈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월가는 왜 은값이 오르는 걸 이토록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보는 은값, 사실 그건 진짜 은의 가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종이 은의 규모는 실물 은의 무려 400배가 넘습니다. 은 1온스를 두고 400명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이죠. 스마트폰 앱으로 은 1kg를 샀다고 해봅시다. 화면에는 1kg이라는 숫자가 찍힙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당장 은을 산 모든 사람이 실물을 요구한다면 거래소는 줄 수 있는 은이 없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실물도 없는 은을 종이 위에 무한대로 찍어내며 가격을 아래로 누르고 있습니다. 실물 은값이 치솟으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손실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증서를 던집니다. 그때 누군가는 뒤에서 진짜 실물을 쓸어 담습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은값을 억누르려 할까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은의 진짜 가치가 폭발하는 순간 그들이 쌓아 올린 종이 성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가격을 누르려 혈안인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 정부가 갑자기 은 거래의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빗장을 걸어 잠근 걸까요? 최근 상하이 황금거래소에서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은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시세보다 무려 30%가 넘는 웃돈을 얹어주며 은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은값이 떨어진다고 할 때 왜 비싼 돈을 주고 실물 은을 사들이는 걸까요? 결국 중국 정부가 선물 거래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초강수까지 뒀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제발 그만 사라고 사정하는 꼴입니다. 중국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서구 자본이 종이 조각으로 은값을 누르는 게임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달러라는 종이를 믿지 않습니다. 대신 창고에 진짜 은을 쌓아두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다가올 실물 자산의 시대에서 패권을 쥐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가격표에 적힌 숫자는 거짓말을 해도 국가 단위의 움직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빗장을 걸어 잠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곧 실물 은의 가격이 종이 은의 통제를 벗어나 수직 상승할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은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금도 아니고 왜 하필 은일까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기업들이 은의 목을 매는 이유는 단순히 화폐 가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라고 믿었던 첨단 산업이 사실은 은 없이는 단 1초도 작동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삼성 SDI의 연구실은 지금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혁명적인 배터리의 핵심 설계도를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은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속도를 결정짓는 음극재층에 대당 약 1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은이 필요합니다. 기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은보다 수십 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올 수백만 대의 전기차가 모두 은을 1kg씩 삼켜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철천 톤의 은이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배터리라는 거대 공룡이 은을 독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생존 전쟁입니다. 삼성이 왜 은의 공급망을 조용히 선점하려 애쓰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들은 이미 계산기를 끝냈습니다. 은의 희소성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돈이 있어도 은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임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은 1kg이 미래에는 전기차 한 대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은을 원하는 곳이 배터리 업계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열광하는 AI 열풍의 이면에도 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인류의 지능을 대신하겠다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에 전기를 집어삼키며 동시에 은까지 갈구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AI 혁명,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은이라는 금속의 처절한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의 칩셋과 챗GPT의 지능에만 환호하지만 정작 그 거대한 지능을 유지하기 위한 혈관은 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상상 초월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 엄청난 열기와 전기를 감당하며 단 0.01초의 오차도 없이 데이터를 전달하려면 지구상에서 전도율이 가장 높은 은이 필수적입니다. 구리 배선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의 한계를 은이 해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 세계에 지어지는 거대 데이터 센터들이 구리 대신 은 배선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효율을 1%만 높여도 수조 원을 아낄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은값 상승은 고려 대상조차 아닙니다. 그들은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시장의 은을 싹쓸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거물들이 은 시장의 포식자로 등장했다는 건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은의 양이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AI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태양광 패널부터 5G 통신망까지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모든 곳에 은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고도 무서운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수요는 이렇게 미친 듯이 폭주하고 있는데 정작 은을 만들어내는 공급망은 이미 비명을 지르며 멈춰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은 금처럼 원해서 캘 수 있는 금속이 아닙니다. 대부분 구리나 아연을 캐다가 덤으로 나오는 부산물에 불과하죠. 은값이 오른다고 갑자기 공급을 늘릴 방법이 애초에 없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저울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기이한 적자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실버 인스티튜트의 최신 보고서는 섬뜩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 시장은 벌써 6년째 심각한 공급 적자 상태입니다. 창고에 쌓아둔 재고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이제 그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가격이 오르면 광산들이 채굴을 늘려야 정상이죠. 하지만 은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70%는 구리나 아연을 캐다덤으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은값이 아무리 뛰어도 구리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은 공급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런던과 뉴욕 거래소의 실물 재고는 이미 역사적 최저치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은을 사고 팔며 은이 넘쳐난다고 착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이 조각들이 그 착시 현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업 현장의 진실은 다릅니다.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실물 은을 확보하지 못해 공장을 멈춰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도 은값이 지금처럼 $80 선에 머물러 있을까요? 부족한 것은 은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시간입니다. 광산을 새로 개발해 은을 뽑아내기까지는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은값이 온스당 $200를 넘어가도 내일 당장 쏟아져 나올 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급의 사슬은 이미 끊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마지막 남은 실물을 손에 넣느냐는 처절한 생존 게임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은의 폭등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금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금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부의 증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은 이미 너무 무거워진 거인일지 모릅니다. 금과 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강력한 숫자는 바로 금은 비율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값 1온스로 은 몇 온스를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지표는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음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이 비율의 평균은 15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무려 80대 1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은이 금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죠. 금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는 훌륭하지만 산업적 쓰임새는 미미합니다. 반면 은은 안전자산의 성격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와 AI라는 미래 산업의 심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은 창고에 모셔두는 귀한 몸이지만 은은 산업 현장에서 매일같이 소모되어 사라지는 귀한 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은의 희소성이 부각되는 순간 80대 1이라는 비정상적인 비율은 반드시 평균으로 회귀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비율이 과거의 평균치인 15대 1까지만 돌아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값이 제자리 걸음만 해도 은값은 지금보다 5배 이상 폭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은이 가진 역전의 폭발력입니다. 금은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겠지만 은은 당신의 자산 규모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자, 이제 1억 원이라는 돈을 저울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한쪽에는 묵직한 금 100글 다른 한쪽에는 은 1kg짜리 수십 개를 쌓아두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도로 위를 달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은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시점이 오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금은 안정적인 수익률로 당신에게 안도의 한숨을 선물하겠지만 은은 당신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숫자로 등 뒤를 서늘하게 만들 겁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냉혹합니다.
금값이 온스당 6,000달러라는 역사적 고점에 도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 투자자는 약 2배의 수익을 올리며 미소 지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금은 비율이 정상화되며 은값이 온스당 150달러를 돌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 투자자의 수익률은 금의 3배, 아니 5배를 가볍게 넘어섭니다. 똑같은 1억 원을 던졌지만 1년 뒤 한 명은 중형차 한 대 값을 벌고 다른 한 명은 아파트 한 채 값을 만지게 되는 격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물 자산의 역설입니다. 더 귀해 보이는 금보다 더 흔해 보였던 은이 산업의 비명과 만나면 훨씬 더 잔인한 상승 곡선을 그려냅니다. 1킬로의 은발을 손에 쥔 사람은 단순히 금속을 가진 게 아닙니다. 2026년이라는 시대가 가장 갈구하는 핵심 에너지의 배급권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금 100기 자산의 방패라면 은 1킬로근 자산의 창이 되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버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밋빛 미래도 단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물거품이 됩니다. 바로 내 손에 실물이 있느냐는 것이죠. 가격이 폭등하는 순간 종이 조각을 든 사람들은 거래소의 지급 정지와 시스템 오류라는 벽에 가로막혀 허공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은이라는 실물은 더 고요하고 더 단단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